부종, 변비, 기뇨기 질환, 설사, 심지어 통풍이 있어? 우리는 죽었어. 유럽 태어났잖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야. 우리 술 때문에 죽어. 그걸 그때 알았다고?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또 의학의 역사. 예. 저는 이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알코올의 역사입니다. 술. 알코올의 진생이가 또 역사. 귀를 솔깃하겠네요. 엄청 좋아할 거야. 술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뭐 인류의 시작부터 됐다. 여기 시작부터. 네. 여기는 이건 인류 시작 전부터 동물들도 마시니까. 이건 인류보다 오래됐다. 여기가 사실은 맞습니다. 과일이나 벌꿀 같은 건 야생에서 저절로 발효가 돼서 술이 되니까. 맞아요. 그쵸? 실제로 뭐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원숭이가 빚은 술이라서 비싸게 팔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원주라고. 근데 이게 민담에 다 나와요. 서유기에도 나오고. 일본도 원숭이가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설화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오래된 거죠, 알코올의 역사는. 근데 이제 야생에서 만들어진 거는 말이 술이지 부피에 비해서 알코올 함량이 되게 그쵸. 적어요. 그럴 것 같아. 이걸로 먹어서 취하려면은 진짜 많이 먹어야 돼. 갈증이 먼저 해소되는. 근데 사실은 세 명이서 만약에 원시시대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연 발견되는 지역에 살았잖아요. 여기가 가장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잖아. 떨어지긴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연 발효된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얻을 수 없거나 혹은 어려운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나랑 우창은 먹다 취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도 와인 3잔 마시고 아 뻗었지. 아니야, 너 집에 가는데 혜리가 왜 소주 마신 냄새가 나냐고 나한테. 따로 소주 모르겠어요. 마시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와인 3잔 마시고? 아 혹시 그거 알아요? 벌꿀주가 사실 이제 최초의 술이라고 알려져 있고 당분이 높으니까. RPG 게임 하다 보면은 꼭 벌꿀주가 나와.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드는지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인스타에서 벌꿀주 검색하잖아요. 우리나라 덕후이신 분들이 벌꿀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효해가지고 직접 빚는 데가 있어요. 인스타로 공지하면 그날만 팔아. 근데 그만큼 만들기가 근데 어렵진 않아요. 선사시대부터 술을 만들어 먹었어. 근데 이 과일주나 벌꿀주는 인류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알코올 함량이 약해서? 많이 만들기 그렇다기보다는 대량 생산이 많이 만들고 어려워요.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술은 곡주예요, 곡주. 곡식을 이용한 술. 그 중에서도 맥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는 뭐 양주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뭐 알코올 함유가 떨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쌀로 빚은 술을 말하는 거고 맥주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조금 떨어지거나.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깔끔하잖아. 근데 그때는 탁주기 때문에 영양분도 굉장히 많았다.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되게 높아. 그리고 아무 데서나 기르오는 물보다 안전해. 아, 맞네.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소독이 돼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 취할 뿐이지. 이걸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요새 많이 나와요. 다큐멘터리 보면 수렵 채집인들이 농경사회 초기 원시인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농경사회는 너무 힘들잖아.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쉴 때 되면은 고생하고 막 너무 고생하잖아. 근데 수렵 채집인들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사냥하고 재수 없으면 죽겠지만 어찌됐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단 말이야. 그런데도 왜 농경사회를 했을까? 좋아서 농사를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마 뭐 빵 같은 거를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농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마약 때문에 시작한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무래도 맥주 때문에 본격적인 농경사회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와요. 그거를 막 뒤져보니까 이건 아마도 15,000년 전에 지금의 요르단 북동부, 그러니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여기 지나가면 이제 반도가 있고 여기 정도 되는 곳 거기에 있는 여성이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성? 우리가 오시리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맥주의 어머니야. 맥주 어머니야. 왜냐면 수렵 채집 활동할 때 보통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성은 채집을 담당했는데 당연히 곡물 채집도 여성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우연히 그걸 뒀는데 술이 된 거야. 근데 그 당시 야생 밀을 보면은 지금 밀하고 비교하면은 먹을 게 거의 없어요. 말도 안 돼 이거. 비어 있어. 이게 계속 개량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밀을 모으면 이제 갈아가지고 물에 담궈서 죽처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까먹은 거야. 오실리스는 좀 정신이 없었던 분. 근데 그 당시에 해가 너무 세니까 발효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먹었더니 오히려 더 먹을만해졌어. 근데 15,000년 전에 뭔 재미가 있겠어. 오락거리가 뭐가 있어. 위험하긴 하지. 근데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잊을 수가 없지. 그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먹을 것도 없는 그 밀을, 초기의 밀을 죽을 고생해서 농사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 추정이 더 그런 게 옥수수를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옥수수 어때? 먹을만하지. 크잖아요. 크잖아요. 당시 옥수수는 한 자루 전체를 먹어도 지금의 옥수수 한 알 정도의 영양소도 얻기 어렵습니다.
비어 있어. 그냥 뭐 형편없는 그런 식물이었대. 지금은 개량한 거예요? 완전 개량한 거예요. 지금은 이 원시 형태의 옥수수는 아예 남아있지도 않대. 그 당시에 화석으로만 남아있는데 그걸로 추정해봤을 때 이거는 영양분이 거의 없대요. 근데 딱 하나 장점이 있어. 얘로 술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아마도 이걸로 죽 짜고 농사를 지었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봐도 들어가는 노동 대비 말도 안 되는데 어,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칼로리는 안 나오는데 이걸로 하면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당시엔 더 이게 절실했을 것 같아. 뭐 너무 지금처럼 재미가 없잖아. 맛있는 간식, 뭐 그치, 여가가 그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15,000년 전부터 인류가 이제 술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고심을 하면서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대량 양조가 상당히 빨리 돼요. 기원전 뭐 한 3,4,000년 전부터는 대량 양조 시설이 여기저기서 출토가 됩니다. 진짜 진심이었네. 그리고 신기한 게 맥주 양조는 뭐 중국도 한 기원전 3,500년 전, 스코틀랜드도 그때, 이집트도 그때, 최초로 아마 그때 만들었을 거라는 이런 추정이 돼요. 근데 와인은 아예 다릅니다. 와인이 태생부터 좀 다른 줄이야. 와인은 아시아 서부에서 처음 시작돼서 지중해 동부로 전래가 되고 이집트로 전래가 되고 크레타,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전파가 돼서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아시아에는 와인이 거의 전래가 되지 않았어요. 뭐 중국에도 와인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보통 과실주예요. 그냥 초기적인 과실주. 와인은 아니에요. 이래서만은 아닌데 지금 와인이랑 맥주랑 비교하면 뭐가 더 고급술 같아? 이미지는 사실 와인이긴 하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도 그랬어. 와인이 훨씬 귀하고 고급술로 여겨졌어요. 왜냐면 곡물은 저장이 쉽잖아.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도 보관해서 1년 내내 만들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와인은 포도 수확하는 그때밖에 술을 못 담궈. 썩어버리니까. 썩어버리니까. 심지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포도도 정해져 있고 기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누가 만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와인 잘 아시니까 레이블이 있죠, 와인에. 예, 어떤 게 라벨. 표시돼 있죠? 어떤 포도밭인지,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품종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나오죠. 이게 이집트 시대부터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도 이미 사람들이 사진이 아니라 뭐 적어놓고 그랬을까? 적어놨어.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뚜껑에 적어놨어요. 일종의 약간 브랜드죠. 이게 실제로 출토가 됐는데 투탕카멘 아시죠?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와인을 보면은 뚜껑에 즉위 4년에 강서쪽의 아톤 신전에서 생명과 번영 건강이라는 밭에서 빚은 달콤한 와인입니다. 수석 양조인 아페레르 소프가 만들었습니다. 똑같네? 똑같아요. 그게 그냥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고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건 브랜드가 빨리 만들어졌잖아. 당연히 와인은 엘리트 지배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완전 고급술이고 맥주는 서민들. 맥주는 서민적인 술이 된 누구나 거예요. 다 마실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귀족들이 맥주 안 먹어 그치.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맥주가 당시 양조법으로 만들면 지금 맥주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거든. 이거를 포기하기는 어려워.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와인을 물 대신 먹기는 내가 귀족이라도 빡세잖아. 맥주는 근데 식수 대신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인들은 대부분 이걸 하루 2리터 정도 먹었대요, 맥주를. 당연히 알코올이 들어있었겠지만 2리터를 하루에 먹어도 너무 취해서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겠죠. 물론 여기는 그랬겠지만 이쪽은 2리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 테라스면 오래 못 살았을 거야 아마.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서양인들은 기본적인 물은 위험하니까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이집트는 또 그 식수 얻기가 빡세니까 뭐 수메르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문명의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맥주를 좋아해.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오면서는 와인이잖아요. 맥주가 완전 평가절하가 되고 그리스 로마는 기후적으로 포도를 키우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내가 양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맨날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와인잔에다가 와인 뭐 디오니소스도 와인이고. 이게 이제 완전 고급주로 딱 자리를 매김한 거예요. 로마에서 1년에 얼마나 수입을 했을까? 뭐 몇만 톤 했나? 1억 8천만 리터 정도를 매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지금과 같은 술이라기보단 물 대신 먹어야 돼. 밥이랑 같이 밥이랑 마시고. 같이 먹고. 근데 또 로마에서도 마시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되게 중요한 말 했어. 응. 이거를 전체 인구로 나누면 아동 포함해서 매일 한 0.5리터 정도 먹었다고 추정이 돼. 근데 사실 로마 시대에는 와인이 여성한테 허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유부녀한테는 거의 허용이 안 됐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먹었다고 죽인 적도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인구의 절반은 와인을 많이 안 먹었겠죠. 그리고 아동은 일반적으로 먹진 않았을 테니까 성인 남성이 굉장히 많이 먹었을 거라는 추정이 되죠. 이게 그리고 고급술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도 맥주보다는 와인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는. 그래서 부종, 변비, 기뇨기 질환, 설사, 심지어 통풍이 있어? 통풍인데 술을. 더 심해질 텐데 검투사야. 얘가 잘 싸우는 애야. 다쳤어. 그러면 포도주 딱 내줘.
포도주로 상처를 닦고 상처를 닦아. 내가 진짜 정말 마시는 게 낫겠다. 아끼는 사람이야. 근데 배를 찔려가지고 여기 약간 장이 나왔어. 그럼 장을 빼서 포도주에 담궈서 닦아서 다시 넣었습니다. 살기는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와인에 대한 내가 널 아낀다. 이때 와인에 포도 만든 게 아니야. 나비 들어있거든. 그렇게 안전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술을 먹었나? 티베르간 인구에 있었는데 그 강 자체가 1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물줄기가 아니야. 오수만 해도 엄청나게 오염이 되는데 심지어 처형을 하잖아요, 사람을. 그럼 강에다 던져요. 와, 로마는. 그거 진짜 먹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유출할 수 있냐면 유대인 혐오가 굉장히 심했는데 유럽이 흑사병이 도는 동안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근데 포도주에 독을 풀었다라는 소문은 번지지 않아. 그러니까 물은 애초에 위험한 거야. 그래서 중세 영국에서 보면은 귀족들은 와인을 먹고 서민 계층은 이제 맥주나 에일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영주님이 우리한테 맥주를 얼마나 마시게 했냐. 이게 우리 영주의 능력이야. 1256년에 일꾼들한테 매일 1.6리터 정도를 줍니다. 맥주를. 한 명당? 한 명당. 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피처 하나네. 호프집 가면. 이걸 하나를 혼자 다 먹는 거야. 근데 이게 1424년이 되면은 3.7리터 정도를 먹게 됩니다. 아, 일 못 하겠는데. 우리는 죽었어. 이렇게 해놨잖아.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야. 우리 술 때문에 죽어. 살 수가 없어. 근데 이게 그냥 일꾼들한테만 아니야. 군인, 경찰 다 줘. 중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나무통에다가 맨날 막 주고. 약간 이게 야만인들처럼 보이잖아요. 왜냐? 다 취해 있어. 왜냐면 양조 기술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알코올 함유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못 해. 이 와중에 이제 와인은 계속 고급 술이야. 좋은 잔에 먹고 높은 사람들만 먹고. 그래서 의사들도 맥주에는 관심이 없어요. 14세기 프랑스의 의사 앙리 드 몬테비우는 와인이 혈액에 좋다. 왜냐면 와인은 들어가면 혈류에 직접 들어가서 바로 피가 돼. 뭔 소리야? 그러니까 너가 혈색이 안 좋네? 와인 먹어야 돼. 와인 빨간색이니까. 뭐 얼굴이 빨개질 수는 있지. 너 빈혈이 있네? 와인 먹어야 돼. 이렇게 계속 처방을 계속 내리고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15세기 그 당시에 이게 문헌을 보면은 생후 18개월 때 아동은 와인을 끊고 물이나 꿀을 줘야 된다. 와인 대신에. 근데 와인을 잘 못 될 경우에는 연한 화이트 와인을 희석해서 주라. 애기한테?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와인을 먹었던 거예요. 얼마나 독한 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인을 먹다가 18개월 정도 되면 그때 끊으라. 끊는 거예요. 우유 끊듯이. 우유꾼 씨 와인을 끊는 거야. 우리 그렇긴 같은 하지. 애들은 어릴 때 이미 나 간 망가지는 것 같은데 이러고 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애가 열이 난다? 근데 열이 나니까 그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독부를 먹어. 그리고 알코올이 함유된 젖을 주라는 것이 이제 상식적입니다. 얘가 자긴 자겠다. 왜냐면 취해서 자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조용해지니까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알코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끔찍하네. 독주를 마시고 젖을 물린다. 젖을 물려서 애를 재우는 거야. 근데 성인들도 보면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면 술을 먹고 좀 취하면 좀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질환이면은 그럴 수 맞아요. 있는데 아마 치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옛날 생각할 것 사람들은. 같아. 자니까. 어. 취 약간 통증을 저하시킨다라는 목적이겠지. 어찌됐건 이거는 우창이 좋아할 것 같아. 다이어트의 일환으로도 알코올을 사용했습니다. 윌리엄 1세, 영국의 정보광이에요. 이 사람이 나 살 좀 빼야겠다. 배가 너무 나와서 말 타기가 힘들어. 음식을 다 끊고 누워서 술만 먹어요. 그래서 알코올 다이어트를 하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겠지. 빠지죠. 제대로 된 영양분이 안 올라오니까. 비타민 결핍. 그래서 장난 살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된 것 같다 다이어트. 호기롭게 말을 탔어요. 어떻게 되겠어? 몸이 망가졌잖아. 그날을 못 남기고 낙상다. 죽어요. 이게 전형적인 진짜 최악의 다이어트야. 어. 사람이 몸이 극도로 안 좋아져도 살이 빠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병 걸리면 사람이 살이 빠져요. 암 걸려도 살이 네, 빠지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만든 거야. 이게. 그런 상태로 타는 거는 진짜 위험하고 안 좋은데,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되거든 사실. 그치. 그러다가 이제 브랜디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증류한 거지. 야, 이거는 포도주보다 건강에 더 좋겠는데? 그거를 증류해서 더 줄여서 만든 거니까. 압축. 그래서 교황이 수면 연장을 해서 브랜디를 처방받아서 먹고, 그리고 산모가 너무 아파요. 브랜디 바로 먹여. 그때 먹을 상태가 아니야. 그냥 주사기 갖고 와라. 그래서 정맥에다가 브랜디를 주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미개한 일들이 있다가 19세기 말까지는 와인이나 서가주 같은 발효주는 너무 건강한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인식이 언제 바뀌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뭐 1900 넘어와서 그래도 이제 좀 근대화 되면서부터는 아닙니다. 근대화는 사실 17, 18, 19세기죠. 한참 지나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징병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 건강검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 그걸 그때 알았다고? 그때 알았어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맥주는 역사가 더 방대한데도 의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예외인 시기가 하나 있어요. 엄청 최근입니다. 1920년부터 1933년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됐을 텐데 그때 건강해졌어.
다니셨구나. 술을 너무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맥주는 혹시 약이 아닐까? 약이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의사한테 로비를 해서 맥주를 약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랬었대요. 근데 물론 이제 해프닝이고 종류랑 무관하게 이게 막걸리가 됐건 와인이 됐건 알코올 양에 따라서 소주가 됐건 상관없이 말씀하셨듯이 알코올 양과 해악의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인식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아 이래서 유럽 사람들이 술이 세구나. 다 죽어서. 그리고 내가 차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동양은 물이 신뢰가 있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양의 술 역사를 따로 준비해 보려고.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거. 왜 뭐- 우리는 술을 잘 못 마시는가?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막 장비랑 관우랑 막 장독 그 자체로 먹었대잖아. 관우는 심지어 항상 얼굴이 붉었대잖아. 알코올 분해 그게 잘 안 됐을 거예요. 관우는 분명히. 그때도 근데 수술도 술 이렇게 하고 버티잖아. 그러면 알코올이 적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독자로 먹었고 그런 사람들 후손이 왜 지금은 술이 약해서 아시안 플러시라는 말이 있을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건 따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다. 분명히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알코올의 역사 찾아뵙는데 다음에도 역사할 거예요. 또 제가 준비한 예, 거는 역사로 그렇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